안녕하세요. 설라가 만들다의 설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계절에 딱 들기 좋은 네트백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트백인데 크로스 네트백이라서 굉장히 예를 들어 휴대폰 혹은 차키, 지갑 정도만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고 라피아 실을 이용을 해서 뜨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로스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큰 에코백 형태로 뜨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들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의 실이고요. 그리고 일반 격자로 되어 있는 네트 무늬가 아니어서 무늬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에요. 무언가에 물건을 넣어서 처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정사각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얘는 조금 더 길죠. 높이는 동일한데 가로가 조금 더 긴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는 법도 다 함께 알려드릴 거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실은 모두 라피아 계열 실을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얘는 프라 라피아 실을 이용을 해서 떴고 얘는 그냥 일반 라피아 실을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샘플 또한 여러분과 함께 프라 라피아 실로 한번 떠볼 텐데요. 이런 프라 라피아 실이나 혹은 루피 같은 라피아 계열 실이나 종이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띠지가 있거나 혹은 띠지에 비닐까지 있는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닐은 제거하지 않아요. 역시 띠지도 제거하지 않고 바깥쪽에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쓰셔야 돼요. 바깥쪽에서 띠지를 풀게 되면 전체가 촤르르 하고 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이 있으면 비닐 제거해서 얘는 금방 나와 있네요. 비닐 제거해서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끝쪽에 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얘는 이 상태 그대로 쓸 거예요. 얘를 비닐을 벗기거나 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써줄 거예요. 이 띠지 안에 고무줄도 한 겹 같이 말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바닐은 무사용 6코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실에 맞는 바늘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초 코는 5의 배수, 5개의 코의 배수 더하기 4코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5의 배수 곱하기 6개 하고 나서 4코 중에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멍 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4코, 5 곱하기 4, 네모니 이 20코 더하기 4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샘플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구멍이 몇 개 정도의 무늬면 되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저랑 손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슬을 5의 배수로 조금 길게 떠주시면 돼요. 5의 배수 더하기 4코 기준으로 떠주시면 돼요. 일단 첫 코를 나중에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듭 사슬을 이렇게 꽉 묶지 않고 얘도 코로 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5의 배수대로 떠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 굉장히 짧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됐겠다 하는 길이의 5의 배수 더하기 4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39코 정도로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 곱하기 7 그럼 35코에 더하기 4코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노란색 가방 기준으로 해서 만든 코수가 39코예요. 자, 무늬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35개 더하기 4코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가 약 23c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즈는 휴대폰도 담고 지갑도 담고 물티슈도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들 챙기게끔 물티슈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저는 총 39코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밑부분 짧은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뜰 기둥사슬 하나 뜨고, 자, 짧은뜨기 첫 코에 짧은뜨기를 뜨는데, 우리가 보통 짧은뜨기 뜰 때 위에 이렇게 한 가닥에만 뜨죠. 한 가닥에만 뜨는 게 아니라 아랫줄에 바늘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코상과 윗줄이 함께 바늘 위로 오게 돼요. 바늘을 아래쪽으로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을 끌고 와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고 나서 꼭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얘는 양쪽 모서리 코가 될 거기 때문에 첫 코는 짧은뜨기 2코 늘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2코 늘림 시작을 하고 마지막 코 한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동일한 형태로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떠줄 거예요. 이때 역시나 계속 아랫줄에만 바늘을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줄이 올라오게 되죠. 두 가닥이 올라온 상태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이런 라피아 계열 실을 뜰 때는 가급적이면 당기지 않고 실 굵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떠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뜨는 건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코 한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코만 남겨준 상태죠.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짧은뜨기 뜨고 마지막 한 코에는 짧은뜨기 3코 늘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위쪽 보면서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나서 편물을 완전히 뒤쪽으로 돌려서 마지막 짧은뜨기. 이때 짧은뜨기들을 모두 다 기둥을 좀 길게 빼주셔서 코 크기들이 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잘 여며져 있지 않은 마지막 코 당겨서 코 당겨줘서 조여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다시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 줄만 남아있죠. 아랫가닥 한 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랫가닥 한 가닥에 꼬리실 같이 숨겨가면서 짧은뜨기를 역시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실이 숨겨졌다, 꼬리실이 숨겨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끝까지 숨기지 마시고, 끝까지 숨기면 끝쪽에 실이 더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뒤쪽으로 빼두고 이제 다시 짧은뜨기 뜨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조여지지 않도록, 당겨뜨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실이 좀 납작해져서 와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실이 좀 풀어져요. 지금 꼬여있는 반대쪽의 방향으로 조금 다시 매만져서, 얘도 조금 납작해져 있죠. 이렇게 매만져주면 조금 볼륨감이 들어가죠. 이렇게 떠주셔야지만 좀 코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납작한 가닥채로 뜨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가급적이면 꽉 잡지 말고, 새끼손가락에도 가급적이면 감지 마시고 실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떠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모두 떴고요. 이렇게 2코 늘림했던 첫 코, 2코 늘림이 되어 있죠. 여기도 반대쪽과 대칭이 되도록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떠서 시작 코 짧은뜨기 3코 늘림, 반대쪽에 마지막 코도 3코 늘림 동일하게 되도록 뜬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초코를 모두 다 만들어줬어요.
이 바닥 사이즈를 원통으로 늘리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중심코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방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서 늘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코스 자체를 늘려서 시작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바닥이 되도록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 뜨고 나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원하는 높이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약 4단에서 5단 정도로 좀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의 샘플은 짧은뜨기를 4단에 뜬 거고 왼쪽의 샘플은 짧은뜨기 5단이 뜬 거예요. 안정적이기는 제가 볼 때는 4단 정도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처음 단 포함을 해서 4단이기 때문에 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추가로 3단을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까지 짧은뜨기를 모두 뜨고 무늬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4단을 모두 뜨고 왔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보이죠?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전체 다 뜨고 나서 스팀을 주면 아주 예쁘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단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4단을 모두 뜨고 이제 홀수 무늬단, 짝수 무늬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홀수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홀수단 계속 시작은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2개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첫 코 찾기 힘드신 분들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단수링 걸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옆으로 이동하는 사슬 하나, 둘, 셋, 4개 뜨고 나서 한 코, 2코 건너갈 거예요. 하나, 2개 지나 3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그럼 우리 시작할 때 2개밖에 뜨지 않았죠? 부족한 하나는 되돌아와서 떠줄 거예요. 되돌아와서 뜨는 이유는 중심코가 틀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코만 뜨고 시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복 패턴은 짧은뜨기 3개, 사슬 4개, 2코 건너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얘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4개, 2코 건너 3번째부터 하나, 둘, 3코 아주 쉽죠? 하나, 둘, 셋, 4개 하나, 2개 지나 3번째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이런 딩이 3코에 하나씩 그리고 건너가는 것 2코씩 사이를 기준으로 두고 만들어질 거예요. 사슬 4개 2코 지나 3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짧은뜨기 3개 건너가는 2코에서 무늬의 개수는 5의 배수로 5코의 배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뜨고 오도록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반복을 해줬는데요. 마지막에 무늬를 뜨고 나면 이제 3코가 남을 거예요. 마지막은 사슬 4개 하고 2코 지나 마지막 코 하나에만 짧은뜨기를 하게 되면 자, 시작 부분 2코 합쳐서 똑같이 짧은뜨기 3개가 되고 그리고 이 링들은 이렇게 서로가 고리들이 만나도록 대칭이 되도록 모두 떠줬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 1단의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홀수단이에요. 그리고 3단부터는 홀수단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3단 홀수단 뜰 때부터 다시 저랑 함께 한 번 더 홀수단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짝수단은 계속 동일해요. 짝수단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역시나 사슬 하나 해서 첫 번째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그럼 3코 중에서 중앙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뜬 거예요. 그런 다음 바로 고리로 넘어갈 거예요. 사슬고리 넘어가서 짧은뜨기 5코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5코. 얘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하나는 3코 중에서 중앙에 있는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잘못 떠졌네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고랑에 짧은뜨기 5개. 셋, 넷, 5개. 짧은뜨기 3개 중에서 중앙에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5개. 짝수단은 굉장히 간단하죠. 사슬고리에 짧은뜨기 5개씩만 꼭 떠주시면 돼요. 이 5개의 코수는 변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짧은뜨기 3코를 이 5코 위에 떠줄 거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많이 뜬다든지 혹은 한 코를 작게 뜬다든지 하면 안 되고 꼭 홀수코에 맞춰서 짧은뜨기 5개를 떠주시면 되고요. 5개를 뜨고 나서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앞쪽이 너무 빡빡하게 빽빽하게 떠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짧은뜨기를 뜨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분이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떠주시면 돼요. 넷, 5개. 꼭 코수만 5코가 잘 유지가 되도록 해서 마지막까지 짝수단 뜨고 오도록 할게요. 짝수단을 모두 떠줬어요. 5코까지 뜨고 나서 처음 떴던 짧은뜨기 첫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서 짝수단은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 짝수단은 4단, 6단, 8단 계속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3단에 시작 부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다시 짧은뜨기 3코를 뜨고 사슬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슬고리 위치는 여기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교차가 되도록 사슬고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현재는 여기를 보면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시작 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 2단을 마무리하고 나서 빼뜨기 2번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 5개 중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나, 다시 두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나. 자, 이렇게 짧은뜨기 2번 빼뜨기 이동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이 2번째 했던 짧은뜨기 빼뜨기 코에 가급적이면 단수링을 걸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여기에서 일단 제가 걸기 전에 볼게요. 사슬 기둥을 하나 뜨고 그 다음 3번째 있는 중앙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를 일단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두고 보면 다시 짧은뜨기 2개로 시작을 해서 되돌아오면서 하나를 떠줘야 되는데 떠줘야 하는 위치가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꼭 3단에서는 자, 빼뜨기 2번째 자리 이동을 했던 그 2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걸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사슬 기둥 하나 뜬 다음에 중앙 현재 위치 아니라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저 코에 다시 단수링 표시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똑같이 자,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짧은뜨기 2개 뜨고 나서 사슬 하나, 둘, 셋, 4개 뜬 다음에 5코 중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짧은뜨기 할 건데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 둘, 3코 지나 짧은뜨기 하나, 둘, 3코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4개 뜨고 나서 하나, 둘, 3코 지나 다시 하나, 둘, 3개. 이제 어렵지 않죠? 아랫단에서 동일한데 1단과 다른 점은 2코 지나는 게 아니라 3코 지나서 짧은뜨기 3개. 이렇게 한 바퀴를 뜨고 마무리할 때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사슬 4코로 끝이 났고요. 단수링 걸려있는 코, 단수링 걸려있는 이 빼뜨기 코에 빼뜨기 코 혹시라도 단수링 걸지 않으셨으면
자, 전단에서 짧은뜨기 첫 번째, 두 번째 코 찾아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첫 짧은뜨기에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짧은뜨기 3코로 이루어졌죠. 그럼 이렇게 다시 대칭이 되도록 고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짝수단 또 다시 한번 잠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나 사슬 기둥 하나, 중앙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3개 중에서 중앙코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한 코 지나 짧은뜨기, 다시 한 코 지나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한 코 건너 짧은뜨기, 다시 한 코 건너 짧은뜨기 5개 해서 계속 이 홀수단, 짝수단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까지 모두 만들고 마무리할 때 뵙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홀짝수단을 반복을 해서 왔고요. 마지막은 현재 짝수단이 완료된 상태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마무리는 이제 짧은뜨기로 단수를 만들어 줄 텐데 우리 아랫단에서 시작했을 때 떴던 단수 있죠. 저는 4단을 뜨고 무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한 또 4단으로 끝나게끔 해줄 텐데 우리 이미 짝수단에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떴기 때문에 추가로 3단을 더 떠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코스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해요. 마무리 단의 1단이에요. 마무리 1단 사슬 기둥 하나 하고 우리가 지금 중앙 짧은뜨기에 빼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한 코를 건너 짧은뜨기 5코 있는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기둥은 떴지만 두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를 떠준 거와 동일하죠. 그런 다음 짧은뜨기 5코 위에는 한 코에 하나씩, 즉 짧은뜨기 5코 떠줄게요. 둘, 셋, 넷, 5코 뜨고 나서 그럼 중앙 짧은뜨기 한 코가 나오게 되죠. 이 코는 그냥 건너갈 거예요. 뜨지 않고 다음에 있는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5코, 즉 짧은뜨기 5코 하나, 한 코 건너기, 다시 짧은뜨기 5코, 다음에 한 코 건너기,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마무리란 1단을 떠주시면 되고요. 1단을 다 뜬 이후에는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추가로 부족한 단수를 더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5코 뜨고 중앙에 있는 코 한 코 건너가고 다시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끝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1단의 짧은뜨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5코까지 뜨고 중앙에 있는 코는 그대로 건너갈 거예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있던 짧은뜨기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게 되면 시작했던 사슬 한 코 기둥 자리도 자연스럽게 건너가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코스와 동일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윗부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상태로 저는 지금 마지막 짝수단 그리고 마무리 1단 떠줬기 때문에 추가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2단을 더 떠줘야 돼요. 마무리 2, 3단을 그렇게 뜨고 나서 마지막 부분 빼뜨기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할 때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짧은뜨기 5개 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짧은뜨기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 좀 올록블록하게 레이스 지도록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2단만 뜨고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조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윗부분도 아랫부분과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더 뜨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두 단이 더 뜨고 첫 코에 빼뜨기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까지 된 상태죠. 마지막 거 빼뜨기 뜨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런 다음 이제 빼뜨기 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떠주는데, 혹시라도 마지막 마무리 빼뜨기 해야 하는 위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코 위치에 빼뜨기 한 걸 연결하는 빼뜨기 말고요, 첫 코 위치에 빼뜨기 한 빼뜨기 자리에 단수링 걸고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슬 크기만큼, 혹은 여기 위쪽에 짧은뜨기 있죠. 이 짧은뜨기 크기만큼 충분히 크게 빼 올려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좁아지지 않고 윗부분이 오므라들지 않고 빼뜨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실을 좀 이쪽으로 여유를 주면서 빼뜨기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 할 때만 바늘을 한 치수 끼워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빼뜨기 코 뜨고 이제 빼뜨기 마무리 하는 거, 매듭 없이 빼뜨기 마무리 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빼뜨기가 단수링 걸린 코, 연결한 빼뜨기 코, 마지막 짧은뜨기. 마지막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V코가 없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고 나서 이제 실을 잘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길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여유를 주고 잘라준 다음에 바늘에서 그냥 빼주시면 되고요.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을 한 다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첫 번째 있는 여기를 덮어 씌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수링 걸려있는 이 첫 코에 있는 빼뜨기 코, 혹은 단수링 걸지 않았으면 하나, 두 번째 코가 되겠죠. 두 번째 빼뜨기 코, V자 전체가 바늘에 다 올라오도록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V자가 올라오도록 넣은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런 다음 실을 빼주는데, 이때 위쪽에 있는 이 실 길이가 여태 빼뜨기 해왔던 길이와 비슷하도록 당겨주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 눌러준 다음에 바늘이 나온 위치로 그대로 꼬리실은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연결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뒤쪽으로 가서 이 짧은뜨기 기둥 아래쪽으로, 실을 좀 아래쪽으로, 위쪽에서 단 마무리하지 않고 조금 많이 벌어진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둥 아래쪽으로 둘러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듭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아래까지, 아래 단까지 숨겨서 실을 커팅할 수 있도록, 잘라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으로 모두 숨겼으면 실은 매듭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을 텐데, 이때 스팀 다리미로 스팀을 쐬어주고 이렇게 좀 늘려주셔서, 혹은 코를 좀 단정히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의 가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두 해봤고요. 그리고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한길긴뜨기와 사슬로 이루어진 것처럼 날씬하진 않죠. 이렇게 중간중간 메워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굵은 이 가방끈보다는 얇은 가방끈으로 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가방끈은 이렇게 그냥 새우뜨기 빼뜨기 없이 새우뜨기로 떠줬는데, 이 새우뜨기를 라피아 실로 뜬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뜨시면서 이렇게 늘려서, 최대한 늘려서,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늘려서, 최대한 늘려서 가방끈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전체를 다 뜨고 물건에 넣었을 때 너무 깊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 뜨던 것보다는 조금 짧게 떠서 쭉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길이를 맞춰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럼 이 새우뜨기에 대한 가방끈 부분을 위쪽 아이에 걸어 드릴 거기 때문에 아이 코에
여기 위쪽 상단에 걸려있는 링크 보시고 가방끈까지 예쁘게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